태안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국화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국화축제 현장을 방문해 즐길 거리를 알아봤습니다. 충남의 한 야산에서 고등학생 7명이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한 왕복 4차로에서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3개월 이상 청양에 거주하는 사람은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국화를 활용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해안 대표 휴양도시인 태안에서도 국화축제가 열려 전국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의 국화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지난달 31일 개막한 태안 국화축제장입니다.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된 후 태안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국화 작품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고 특히 수변공원을 활용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축제장 내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해 가족 단위 관람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국화축제도 보시고 먹거리 좋은 먹거리도 좀 드시고 태안에 오셔서 구경 좀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는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종일 선생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일원이자 순한글 일간지 제국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최근 이종일 선생 기념관이 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어 국화축제에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한 분이시죠. 33인 중에 한 분이신 옥파 이종일 생가가 계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서가 깊은 곳인데 금년에는 옥파 생가를 다시 복원을 하고 또 기념관도 다시 이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국화축제를 하게 되는데 지난 2021년 면축제에서 군단위 축제로 승격한 태안 국화축제. 해마다 새로운 볼거리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지난해 축제에는 5만 5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가을 하면은 태안의 국화축제 그리고 호반과 함께 드리워진 아름다운 국화축제를 꼭 좀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네. 태안군은 국화축제와 더불어 내년에 열리는 국제 원예치유박람회를 통해 태안을 꽃과 치유의 도시로 알릴 계획입니다. 국제 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개최되는데 40개국 182만 명이 태안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안하면은 치유하면은 태안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 자리매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안 국화축제는 오는 9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에서 집단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충남의 한 야산에서 고등학생 7명이 동급생 A군을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A군은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현장에 있던 가해 학생 7명과 목격자 7명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도망친 가해 학생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가담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2, 3학년생으로 지역 내 4개 고등학교에 나뉘어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지원청은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조치를 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70대 여성 A씨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20분쯤 태안군 태안읍의 왕복 4차로에서 A씨가 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숨진 A씨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재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1인당 월 1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청양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김 군수는 충남도로부터 전체 사업비의 10%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어민수당과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복지 사업은 축소 없이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예지 상권 이용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는 상권 흡수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유출 감소는 물론 인구 유입까지 기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수질오염과 어족자원 고갈, 생태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하구를 복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지자체와 정치권은 하구 복원 사업이 지역 발전과도 닿아 있다며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생태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동일하게 조망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모두 우리와 함께 한 형제라는 그런 마음 대화하고 바라보고 또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곧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아산 예산, 전북 남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발표가 또 연기될 전망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용역 평가 결과만 발표하면 되는 경찰청이 최종 발표를 연이어 미루면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피로감 증가, 과열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연구 용역 중간 결과 보완할 게 있어 연내에 장소를 선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사실상 제2중경 최종 후보지 선정은 내년 이후로 밀린 상황입니다. 또 내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선고 결과에 따른 신임 경찰청장의 임명 여부나 유 직무대행의 잔여 임기도 제2중경 발표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경찰청의 발표 시기와 관계없이 제2중경 충남 유치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관계자는 오히려 제2중경이 이슈화 공론화될수록 접근성과 교통 편리성 등에서 전북보다 월등한 충남의 장점에 전 국민의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5일 당진에서 철강업계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오성환 당진시장, 당진시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당진 지역 철강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당진 지역 철강산업의 생산액은 약 18조 7천억 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산업 침체로 일부 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약 2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327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철강 업종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현지 당진에 오셔서 철강 위기가 어떻게 위기가 되는지 그거를 듣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에 의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많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당진의 최대 먹거리인 우리 또 산업 기반인 우리 철강 산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께서 오셔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한 데 있어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6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데이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는 장애인 120명과 현대제철 마중물 봉사단원 약 200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신발 던지기와 관역 맞추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겼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운동회는 지난 2019년부터 개최됐으며 전액 현대제철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올해 해양 정화 활동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당진 장학회 장학금 5억 원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번 장애인 어울림 해피데이 운동회는 지역사회 소통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현대제철은 지역사회와의 더 많은 교감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12조 4,628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6,957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안에는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207억 원, 농촌 정주 환경 개선 46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농업 구조 개혁과 탄소 중립, 지역 균형 발전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6일 충남도와 우주항공청, 서산시는 서산 부성면에서 그린 도심항공교통 미래 항공기체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험평가센터는 2026년까지 314억 원을 들여 구축되며 전기 엔진과 비행 제어기 등 도심 항공교통 핵심 부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설이 마련됩니다. 완공 후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우력을 맡아 기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충남도 의회 도의원 재량 사업비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수건 해결이 목적이라면 의원 개인이 배정하는 비공식 예산이 아니라 공식 절차를 통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의원 1명당 연간 12억 원의 재량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중앙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편법적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성 속동항과 수룡항 포구 등 3개 어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홍성군은 내년부터 4년간 국비 포함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공동 어업 작업장과 어항 진입로를 설치하고 기존 어항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지난 5일 태안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등 3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또 일반 구직자를 비롯해 청년과 노인,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선 1:1 현장 면접과 이력서 컨설팅, 면접 사진 촬영과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이 오늘 10일부터 내포 신도시와 갈산고를 오가는 통학버스를 운행합니다. 내포에서 갈산고를 통학하는 학생은 직행 노선버스가 없어 환승 후 이용하는 등 통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기존 운영 중인 마중버스를 확대 운영해 내포 갈산고 통학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학 시간은 기존 1시간 30분에서 45분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